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동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나 반등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8%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런 반등이 추세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자,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런 거래량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매집하는 흔적들, 거래가 터지면서 매집하는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냥 거래량이 거의 바닥 상태에서 조금만 사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조금만 사버리는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추세는 하락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속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추세는 하락 추세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이런 거래량으로는 실적으로 반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시총 1위하고 3위가 많이 올랐죠. 뭐가 올랐어요?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오늘 3.17%나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4.3%나 급등하더니 오늘은 3.17%나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좀 거래가 좀 터지긴 했어요. 상승하면서. 하지만 추세를 보면 여전히 추세가 삼성전자는 꺾여 있다 라는 거고, 이 추세가 하락하는 와중에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이게 지금 하락 추세 상단이거든요. 자,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반등폭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올해는 실적 전망치가 56조 7천억대입니다. 작년에 51조 6천억대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괜찮은 모습이죠. 근데 지금 하반기에 이 경기 침체를 감안을 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건 예상치죠. 그리고 올해가 지금 56조 7천억인데 내년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55조 3천억입니다. 실적이 다운이 되죠. 내년까지. 자,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은 좋다. 실적은 좋아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올해 1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지금 101배입니다. 100배예요, 100배. 영업이익은 좋은데 지금 PER이 100배. 내년에 지금 실적이 고성장한다 해도 내년 기준으로 지금 실적 기준으로 PER이 65배입니다. 주가가 아직도 지금 고평가된 상태예요. 여기서 더 떨어져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2.3% 올랐고요. 그중에 4.8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보면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죠. 자, 오늘 이 하락 추세 상단에 올라갔다가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윗골을 달고 내려온 겁니다. 하이닉스도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2조 4천억. 재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지금 14조 6천억. 작년 대비해서 좀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이 실적 전망치가 하락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의 전망치를 보면요. 15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리 인상이고 이제 긴축이 일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고성장을 해줘야 돼요. 고성장. 물론 하이닉스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지만 고성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시총 1, 2, 3위가 못 간다고 하면 코스피도 지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반도체가 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경기 침체에 흔들리는 반도체 시장이라 나와 있죠.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하반기 설비 투자가 줄어들어요. 자,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경기가 불확실성하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모습 때문에 지금 설비 투자를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C 출하량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그 D램, 메모리 반도체, 주력 반도체죠. D램 가격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자본 지출을 25% 가량 줄여가지고 16조 원 수준으로 낮췄어요. 왜? 수요가 감소할 것 같으니까 설비 투자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3위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금 생산량을 조절을 하고 있고 설비 투자 시기를 늦추겠다고 지금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경기 전망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부동 1위 대만의 TSMC도 생산 설비 신설 계획을 축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TSMC가 생산을 축소하는 건 반도체 업계 전체의 타격이 크다. 왜? TSMC가 시스템 반도체 독보적인 1위인데 TSMC가 생산 설비 계획을 축소를 한다는 것은 반도체 업계가 앞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반등으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지수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할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현재 전망이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고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미국과 EU죠. 유럽연합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무역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이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죠. 이거 뭐예요? 금리 인상이죠. 당분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고, 이게 바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물가 수준이 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물가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이런 중앙은행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지금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감소를 했어요. 2분기에는 지금 실시간 GDP 예상치가 마이너스입니다.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침체 가능성이 미국만큼 높지 않지만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될 경우에 침체가 현실화되어 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게 끝날 기미가 아직 안 보입니다.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하죠. 미국하고 유럽하고 손을 잡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패권 전쟁으로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전쟁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높고 그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높고, 그다음에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 없고. 왜냐하면 이런 경기 침체가 되면 달러는 강세입니다. 왜? 달러가 안전자산이잖아요.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반대로 원화는 약세가 되는 겁니다. 원화가 약세되면 어떻게 돼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내다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반적인 이 거시지 경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루하루 올랐다 내렸다 이게 아니라 국제 정세, 이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러시아발 천연가스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주고, 이게 우리나라 수출에 파급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러 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매우 높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요, S&P 500은 지금 오늘 0.7%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7일부터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는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6월 16일, 7일, 17일까지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박스권 횡보 중.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는 7월 5일까지 계속해서 눌렀다가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가 하락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이 카카오뷰라는 거에서 주식 관련된 채널을 개설해서 관련된 글들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채널 추가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같은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에서 CH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면 채널을 추가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경기 침체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 제가 보는 그런 인사이트고요. 지금까지 경기 침체로 상방보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